스카우트 이쪽.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톰 마샬입니다. 48세이고 현재 알래스카 앵커리지시 비상관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오전 7시 저는 진돗개 스카우트와 함께 비상관리센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부터 3일 후 바로 이곳 알래스카에서 세기의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미러 정상회담 말입니다. 스카우트는 5살 된 수컷 진돗개로 3년 전 한미 군사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군에서 미군으로 이관된 특수군견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스카우트. 머리를 쓰다듬자 진돗개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이 녀석의 폭발물 탐지 능력은 FBI에서도 인정할 정도죠. 센터 대형 스크린에 삼성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65인치 UHD 모니터 세대가 극지방 환경에 맞춰 특별 주문된 것들이었죠. 톰, 큰일이야. 브라이언이 혈색 없는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기상청 긴급보고. 기온이 평년보다 8도 높을 예정이래. 회담 기간 내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8월 알래스카 평균 15도가 23도까지. 야생동물들이 내려올 거야. 디날리 공원에서 연락 왔어. 그리즐리 3마리가 50km나 남아있대. 스카우트가 귀를 세우며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감지한 모양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리며 풍산개 트래커가 들어왔습니다. 스카우트보다 2배는 큰 이 녀석은 2년 전 북극 연구 프로그램으로 온 극지 전문견입니다. 첫 만남이 기억나네요. 영하 30도 블리자드 속에서 조난된 연구팀을 72시간 동안 혼자 지켜낸 전설 같은 녀석이죠. 두 한국견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니 알 수 없는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브라이언, 시장님한테 연락해봐. 이 상황을 보고해야 해. 브라이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톰, 너도 알잖아. 시장님이 내 말을 들을 리가. 톰의 형 마이클 마샬은 현재 앵커리지 시장으로 이번 미러 회담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는 20년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톰이 내부 전화를 들었습니다. 시장실입니다. 여기 비상관리센터 톰 마샬입니다. 시장님과 통화 좀. 잠시만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톰?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도산했을 때부터 형제 사이는 이랬습니다. 마이클, 기상청 보고를 봤어? 위상 고온으로 야생동물들이. 톰, 3일 후에 세기의 회담이 열려. 대통령님들이 오시는데 곰 몇 마리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마. 호들갑이라고? 이건 시민 안전 문제야. 시민 안전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넌 내일이나 제대로 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또 그러시네. 브라이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모두가 마샬 형제의 갈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카우트가 톰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트래커도 조용히 톰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그때 비상전화가 울렸습니다. 톰, 큰일 났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국립공원관리소의 데이브 윌슨이었습니다. 뭔 일이야, 데이브? 늑대 무리가 움직이고 있어. 최소 8마리는 되는 것 같아. 그리즐리들과 같은 방향으로 남하하고 있어. 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곰과 늑대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이 속도면 내일 저녁엔 시 외곽에 도달할 거야. 바로 그때 센터의 LG 위성통신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극지용으로 특별 제작된 이 장비는 영하 4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긴급 기상 경보입니다. 앵커리지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 출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모든 팀장들을 소집해. 비상대응 회의를 소집하자. 시장님 허가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시민 안전이 우선이야.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비상관리센터 회의실에 긴급 대응팀이 모였습니다. 삼성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야생동물 이동 경로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톰이 삼성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즐리 3마리와 늑대 무리 8마리가 먹이를 찾아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인해 기존 서식지의 먹이 사슬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구조대장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늦어도 내일 저녁. 빠르면 내일 오후에도 시 외곽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담은 15일이잖아. 하필이면.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회의야? 마이클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52세의 마이클은 톰보다 4살 위로 정치인답게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마이클,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 내 허가 없이? 차가운 시선이 톰을 향했습니다. 시민 안전이 급하니까. 톰,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3일 후에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곰 몇 마리 때문에 소동을 피울 순 없어. 하지만 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위험? 톰, 너는 항상 과장해. 20년 전에도 그랬잖아. 20년 전.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카우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주인의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진돗개의 특성이었습니다. 스카우트, 괜찮아. 톰이 스카우트를 진정시켰지만 형제 간의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마이클, 과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먼저. 당장 해야 할 일은 회담 성공이야. 다른 건 나중 문제고. 마이클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회의 해산. 모든 인력은 회담 보안에 집중해. 마이클. 하지만 마이클은 이미 문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8월 13일 오전 6시 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톰, 데이브야. 큰일 났어. 국립공원 관리소의 데이브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 일이야? 그리즐리들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어. 지금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15km 지점이야. 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상보다 하루나 빨랐습니다. 늑대들은? 그게 더 문제야. 늑대들이 곰들과 다른 루트로 움직이고 있어. 서쪽에서 우회해서 들어오고 있어. 동서로 나뉘어서 온다고? 그래. 마치 포위하듯이. 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먹이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즉시 출동할게. 톰이 옷을 입으며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일할 시간이야. 2개가 즉시 일어나 톰 주위로 모였습니다. 2년간의 파트너십으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분 후 톰은 한국산 드론 2대와 각종 모니터링 장비를 실은 차량으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본부, 여기 마샬. 현장으로 이동 중. 차량에 설치된 LG 통신 장비로 본부와 교신했습니다. 마샬, 여기 본부. 시장님이 찾으시는데. 나중에. 지금은 현장 확인이 우선이야. 앵커리지 북쪽 외곽에 도착하자 톰은 한국산 열화상 드론을 띄웠습니다. 삼성 태블릿으로 조종하는 이 드론은 야생동물 탐지에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발견했다. 드론 화면에 3개의 큰 열화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즐리 베어들이었습니다. 저기 2km 지점. 스카우트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진돗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1만 배 이상 예민했습니다. 뭘 맡았어, 스카우트? 그때 트래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산개 특유의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톰이 망원경으로 스카우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세상에. 800m 떨어진 언덕 위에 늑대 8마리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정찰하듯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야. 톰이 급히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이야.
야생동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마샬 시장님이 즉시 복귀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시민들에게 경고방송을 내보내야 해. 시장님 지시는 어떤 경고방송도 금지라고. 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의 정치적 계산이 시민 안전보다 우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카우트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래커 경계해. 트래커가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풍산개의 강인한 체격과 용맹함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m 앞 숲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즐리 한 마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00kg은 좋게 되겠군. 성체 수컷 그리즐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즐리는 인간을 피하지만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곰이 톰의 차량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우트, 트래커, 차 안에 있어. 하지만 두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톰 앞에 서서 곰을 주시했습니다. 곰이 50m까지 접근했을 때 스카우트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자세로 곰과 눈을 맞췄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적대적이지 않은 태도였습니다. 트래커는 스카우트 옆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풍산개의 큰 체구가 위압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곰이 멈춰 섰습니다. 두 개의 당당한 기세에 주춤한 것 같았습니다. 30초간의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담 준비를 위한 경비 헬기였습니다. 헬기 소음에 놀란 곰이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휴. 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 어디야? 마이클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중이야. 즉시 시청으로 와. 지금 당장. 마이클, 상황이 심각해. 야생동물들이. 상황이 심각한 건 내가 내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야. 10분 안에 와.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앵커리지 시청 3층 시장실. 마이클 마샬이 대형 창문 너머로 쿵망쿡 일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앵커리지시 발전상과 각종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미러 회담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똑똑똑. 들어와. 톰이 스카우트, 트래커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걔들은 밖에 두고 와. 얘들은 내 파트너야. 어디든 함께. 톰, 여긴 시장실이야. 걔 놀이터가 아니고. 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스카우트와 트래커에게 손짓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려, 얘들아. 두 개가 아쉬워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앉아. 마이클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톰은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 들어봐. 상황이 정말 심각해. 그리즐리와 늑대들이 동시에. 톰. 마이클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3일 후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담이 열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오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소동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야. 야생동물 출몰 경보라니 마치 우리가 관리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관리 능력? 마이클, 시민 안전이 우선이야. 시민 안전은 내가 책임질 일이야. 넌 그냥 내가 맡은 일만 해. 내가 맡은 일이 바로 시민 안전이라고. 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이클이 창문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톰,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큰 그림을 보지 못해. 큰 그림? 이번 회담이 성공하면 알래스카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돼. 북극 항로 개발, LNG 프로젝트, 관광 활성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야. 그래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려도 된다는 거야? 마이클이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톰,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마이클, 20년 전에도 그랬잖아. 아버지 회사가 어려우실 때 내가 뭘 했어?
군대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잖아. 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도망갔다고? 나는 돈을 벌어서 매달 집에 보냈어. 어머니 병원비며 집 대출이며. 그런 푼돈으로 뭘 할 수 있었겠어? 나는 여기서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 아버지 빚부터 어머니 수술비까지. 마이클, 그때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뭘 안다는 거야? 내가 편하게 군대에서 월급 받으며 지낼 때 나는 밤잠도 못 자고. 그만해. 톰이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닥칠 일이야. 마이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닥칠 일 말이야. 너 때문에 회담이 망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알래스카가 웃음거리가 되면? 너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야? 형제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습니다. 그때 마이클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뭔 일이야? 이누이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인근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마이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톰, 내가 괜한 소동을 피워놓으니까. 소동이 아니야.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때 밖에서 스카우트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조용한 진돗개가 짖는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톰이 급히 밖으로 나가자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창문 쪽을 향해 긴장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뭘 본 거야? 톰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청 앞 공원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공원 맞은편 숲 가장자리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늑대였습니다. 마이클, 이것 봐. 마이클이 창문으로 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시청에서 1km도 안 되는 거리에 늑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믿겠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회담이 중요해. 사람 목숨이 중요해.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누이트 초등학교에서 긴급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 중인데 학교 주변에 곰과 늑대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35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3명이 교실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톰과 마이클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헬기는? 회담 경비 때문에 영공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이클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톰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비상대응팀을 소집해.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자. 톰.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담은 어떻게 하지? 회담은 나중 문제야.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야. 톰이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진짜 일할 시간이 왔어. 두 개의 눈빛이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온순함은 사라지고 전투 준비가 된 특수견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마이클, 이번엔 내 말을 들어. 정치고 뭐고 다 제쳐두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현장을 지휘해. 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형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이누이트 초등학교 인근. 톰의 지휘 차량에는 최신 한국 기술이 총집결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65인치 모니터 2대에서는 실시간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고 LG 위성통신기로 각 팀과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열화상 드론 4대가 학교 상공을 선회하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 구조대장 스티브가 삼성 태블릿을 보며 보고했습니다. 학교 북쪽에 그리즐리 2마리, 서쪽에 늑대무리 6마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과 동쪽은 아직 안전하지만 문제는 뭐야? 남쪽 길목에 또 다른 그리즐리 1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톰이 한국산 망원경으로 학교를 살펴봤습니다. 2층 교실 창문에서 작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통신은 되나?
학교와는 화성밸브에서 납품한 비상통신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 신뢰성이 높습니다. 톰이 교실과 직접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앵커리지 비상관리센터 톰 마샬입니다. 구조대요? 여기 3학년 담임 사라 킴슨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 상태는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몇 명은 울고 있고.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구출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곰들이 계속 건물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통화를 끝낸 톰이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번 임무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야. 스카우트가 고개를 끄덕이듯 했고 트래커는 긴장된 자세로 학교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우선 정찰부터 하자. 톰이 스카우트에게 특수 카메라가 달린 하네스를 착용시켰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초소형 카메라로 개의 시각에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상황을 파악해줘. 스카우트가 저자세로 학교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신중함과 뛰어난 판단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휘 차량의 삼성 모니터에서 스카우트의 시점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저기 북쪽 그리즐리들이 보인다. 화면에 2마리의 거대한 곰이 나타났습니다. 400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성체들이었습니다. 스카우트가 100m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곰들이 스카우트를 발견했지만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카우트의 차분하고 당당한 기세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단하군. 스티브가 감탄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스카우트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늑대 무리를 정찰했습니다. 늑대들은 곰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큰 늑대가 스카우트와 눈을 맞추며 서열 다툼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카우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강한 정신력으로 늑대 리더와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스카우트, 너무 위험해. 돌아와. 톰의 명령에 스카우트가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이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스카우트의 기세에 압도된 것 같았습니다. 1차 정찰 완료. 이제 트래커 차례야. 트래커에게는 더 무거운 장비를 착용시켰습니다. 구조용 로프와 응급처치 키트가 들어있는 배낭이었습니다. 풍산개의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임무였습니다. 트래커, 남쪽 그리즐리를 견제하면서 비상구 경로를 확보해줘. 트래커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산개 특유의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쪽 그리즐리는 트래커를 보자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트래커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곰과 대치했습니다. 세상에, 저 크기 차이를 봐. 400kg 곰과 45kg 개의 대치. 하지만 트래커의 기세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곰이 위협적으로 일어서자 트래커도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풍산개가 개마고원에서 큰 야생동물과 대적해온 DNA가 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곰이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어. 구조대원들이 경탄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톰, 큰일 났어요. 사라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천식발작을 일으켰어요.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데 상황이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즉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조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톰이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모든 팀, 비상계획으로 전환한다.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중심으로 동시 작전을 실시한다. 그때 갑자기 지휘 차량의 위성통신기에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알래스카 비상관리센터와 통화를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톰 마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반 페트로프 부실장입니다. 우리 수행단 중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도움을 준다고요? 동물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하겠습니다. 통신이 끝나자 모든 사람이 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러시아 사람들이 도움을 줄까요? 지금은 믿어볼 수밖에 없어. 그때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동시에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두 개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마치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톰이 두 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스카우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늑대들 쪽으로 가더니 특별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늑대의 울음소리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저게 뭐야?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늑대들이 스카우트의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마 소통하고 있는 건가? 트래커도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곰들을 향해 접근하더니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톰이 깨달았습니다.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각자의 방식으로 야생동물들과 소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팀 대기. 스카우트와 트래커의 행동을 지켜보자. 과연 한국의 전통견들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오후 3시 이누이트 초등학교. 모든 시선이 스카우트와 트래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스카우트가 늑대 무리를 향해 특별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늑대의 언어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에게는 늑대의 DNA가 흐르고 있어 원시적 소통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스티브 구조대장이 경탄했습니다. 늑대들이 스카우트의 대화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리더 늑대가 스카우트와 눈을 맞추며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알겠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늑대 무리가 천천히 학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소통이 되는 거야? 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시에 트래커는 그리즐리들과 다른 방식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당당한 자세로 곰들 앞에 서서 풍산개 특유의 강인한 기세를 발산했습니다. 가장 큰 그리즐리가 트래커를 주시했습니다. 400kg과 45kg의 압도적인 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트래커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개마고원의 혹독한 추위와 험준한 산악에서 단련된 풍산개의 DNA가 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대형 야생동물과 맞서온 용맹함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곰이 위협적으로 일어서자 트래커도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기세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곰이 먼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곰들도 따라서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야. 브라이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톰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팀, 즉시 구조작전 개시. 구조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만들어낸 안전 경로를 통해 학교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헬기 한 대가 학교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구조대입니다. 지원하러 왔습니다. 이반 페트로프 부실장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도움을 주러 온 거군요. 톰이 감격했습니다. 러시아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왔고 한국산 구조 장비로 무장한 러시아 의료진이 하강했습니다. 우리 수의사 드미트리 박사가 동물 전문가입니다. 필요하면 야생동물 진정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국제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5분 후 첫 번째 아이들이 구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카우트가 교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트래커가 비상구에서 대기하며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선생님, 이 개들이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 개들은 한국에서 온 영웅들이야. 사라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스카우트가 아이들 사이를 누비며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차분하고 신뢰감 주는 성격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얘들아. 이 개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톰이 무전으로 격려했습니다. 천식 발작을 일으킨 아이가 러시아 의료진에 의해 우선 구조되었습니다. 한국산 응급처치 키트와 러시아 의료기술의 조합이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국 장비 정말 좋네요. 드미트리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극지용으로 특별 설계된 거라 신뢰성이 높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35명의 아이들과 3명의 선생님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자 늑대들과 곰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늑대 리더가 스카우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그리즐리도 트래커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저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있어. 톰이 경이로워했습니다. 구조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2시간 후 비상관리센터에는 전 세계 언론사들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여기 CNN입니다. 한국 개들의 영웅담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BBC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의 구조작전을 자세히 보도하고 싶습니다. RT뉴스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내용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삼성 모니터들이 각국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CNN 속보 알래스카의 기적, 한국 전통견들의 영웅담 BBC 동양의 지혜가 북극에서 꽃피다. RT미러 회담보다 화제가 된 개들. 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톰, 여기 마이클이야.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트럼프 대통령 수행단에서 연락이 왔어. 대통령님이 직접 너와 스카우트, 트래커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톰이 놀랐습니다. 정말? 뿐만 아니야. 푸틴 대통령도 한국 개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 두 대통령이 모두 감동받았다는 거야. 이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한국 대사관입니다. 톰 마샬 비상관리관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대사입니다. 진돗개와 풍산개의 활약상이 한국의 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관심을 표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표창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브라이언이 달려왔습니다. 톰, 큰일 났어. 이번엔 또 뭐야? 좋은 일이야. 전 세계에서 한국 전통견들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입양 신청,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 한국과의 협력 사업 등등. 삼성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메시지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진돗개 구조견 프로그램 협력 제안, 프랑스에서 풍산개 극지 훈련 벤치마킹 요청. 영국에서 한국 견종 연구 공동 프로젝트 제안. 이게 다 진짜야? 톰이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때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톰 주위로 다가왔습니다. 두 개의 표정이 어딘지 뿌듯해 보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 톰이 두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톰, 시청으로 와. 지금 당장. 마이클의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급박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 후에 여기로 온다고 해. 뭐라고? 두 대통령이 직접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야. 회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앵커리지 시청 앞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호팀, 언론진,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대통령 전용 헬기 2대가 시청 앞 광장에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청 3층 시장실. 마이클이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톰, 정말 괜찮을까? 내가 뭔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마이클, 진정해. 형이 20년간 시장해온 베테랑 정치인이잖아.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 세계의 두 거대 지도자가. 그때 톰이 마이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해낸 거야. 형이 도시를 이끌고 내가 위기를 관리하고 20년 만에 정말 한 팀이 된 거야.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톰, 사실 나는 알아, 형. 나도 그동안 서운했어. 하지만 이제 됐잖아. 형제가 20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경호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대통령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시청 1층 로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두 거대한 지도자가 한국의 개 두 마리를 보기 위해 일정을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샬 시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마이클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럼 그 유명한 한국개들은 어디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톰이 스카우트와 트래커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개는 놀랍게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와우! 트럼프 대통령이 감탄했습니다. 저게 35명의 아이들을 구한 개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진돗개 스카우트이고 저쪽이 풍산개 트래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스카우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스카우트. 너는 정말 영웅이야. 스카우트가 차분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트래커에게 다가갔습니다. 러시아에도 많은 견종이 있지만 이런 용기는 처음 봅니다. 트래커가 푸틴 대통령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풍산개 특유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샬 관리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톰을 불렀습니다. 네, 대통령님. 당신과 이 개들이 오늘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푸틴 대통령도 동의했습니다. 동물의 용기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오늘 러시아와 미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개들 덕분이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샬 관리관님, 백악관에서 특별 행사를 열고 싶습니다. 한국 대통령님도 초대해서 한미러 동물보호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입니까? 톰이 놀랐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참여하겠습니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한국이 함께하는 북극 동물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죠. 예상치 못한 국제협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11월 백악관 남측 잔디밭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미러 동물보호 협력 협정 체결식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동물들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와 풍산개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의 전통견들이 전 세계 구조작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물의 언어는 모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평화의 언어입니다. 협정서의 새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때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일어나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톰과 마이클이 백악관 정원을 걸었습니다. 톰, 정말 감사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해?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프실 때 사실 내가 보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 형. 그런데 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도망갔다고, 나 혼자 감당했다고.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톰.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형. 우리는 형제잖아. 두 형제가 진심으로 화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다가와서 형제 사이에 앉았습니다. 마치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2026년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한국견 국제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구조견들이 스카우트와 트래커에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톰은 센터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고 마이클은 여전히 시장으로서 국제 협력을 담당했습니다. 톰, 오늘 한국에서 새로운 진돗개 10마리가 도착한다고 하네. 마이클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세계적인 센터가 되겠군. 훈련장에서 스카우트가 새로운 구조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7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날렵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트래커는 극지 훈련 전문가가 되어 시베리아 허스키들과 함께 북극 구조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톰이 2개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멀리 왔지?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톰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 멀리 알래스카의 설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위기의 무대였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과 협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요청, 일본에서 진돗개 구조견 훈련 협력 요청, 독일에서 풍산개 연구 프로젝트 제안. 아직도 계속 오는구나. 톰이 웃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톰,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족 식사 어때? 아내가 한국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 좋지. 스카우트랑 트래커도 함께 갈게. 당연하지. 얘들도 우리 가족이잖아. 마이클이 2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지는 알래스카.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개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멜로디 같았습니다. 스카우트가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해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트래커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서 있었습니다. 풍산개 특유의 위엄과 함께. 그렇게 한국의 2 전통견은 알래스카에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고 용기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으며 협력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알래스카 얼음 위에서 펼쳐진 진돗개와 풍산개의 놀라운 이야기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들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스카우트와 트래커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해였습니다. 20년간 얼어붙었던 형제의 마음이 2 한국견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종아, 위험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 근처 붉은 화염이 밤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계속 짖고 있는 한 마리의 진돗개. 저 개가 뭘 하려는 거지? 소방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스 부호처럼 특정한 패턴으로 짖으며 구조 경로를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종은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의 스타였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영웅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진짜 영웅이 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프랑스 루아르 밸리의 아름다운 샤토에서 펼쳐진 세종과 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아, 세종아. 제 목소리가 루아르 밸리의 이른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3월의 새벽 앙부아즈 근교에 위치한 저희 샤토의 포도밭은 은빛 이슬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루이 드라 발르, 43살입니다. 프랑스계 미국인으로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사업을 현대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0대째 이어져 내려온 이 루아르 밸리의 샤토와 포도밭을 기반으로 현재는 북미와 유럽을 아우르는 글로벌 럭셔리, 식음료 및 호스피탈리티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프리미엄 와인과 샴페인 브랜드는 물론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체인, 럭셔리 리조트, 그리고 패션위크나 승마대회 같은 문화행사 후원까지 하고 있죠. 특히 이 샤토는 VIP 고객들을 위한 독점적인 체험 공간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제 딸 클레망스의 반려견이자 저희 가족의 영웅 같은 존재인 진돗개 세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사라진 건 어젯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더니 갑자기 마당을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찾았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딸 클레망스였습니다. 21살의 그녀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로 이번 3월에 있을 파리 패션위크 참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세종 때문에 밤잠을 설쳤나 봅니다. 아직이야. 마르셀은 어디 있니? 마르셀은 저희 가문에서 6년째 키우고 있는 브리타니 스파니엘입니다. 평소 세종과는 묘한 경쟁 관계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협력을 보여주곤 했죠. 마국간 쪽에서 무언가를 계속 킁킁거리고 있어요. 저희는 서둘러 마국간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마르셀이 바닥을 열심히 냄새 맡고 있었고 그 방향은 루아르 강 쪽이었습니다. 설마.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 쪽은 평소 세종이 가지 않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르셀의 코가 정확히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안개 너머로 저희 집 직원인 장 피에르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루이 씨, 큰일 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 쪽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소방서에서 지금 출동하고 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세종이 사라진 이유, 밤새 안절부절 못했던 이유, 그리고 마르셀이 강 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유까지. 아빠, 세종이 먼저 알고 간 거예요. 클레망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돗개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세종이 누군가의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달려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차를 준비해. 저희는 서둘러 강가로 향했습니다. 루아르 강의 물은 봄이 되면서 수위가 높아져 있었고 새벽의 차가운 기온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서 구조대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세종, 물속으로 뛰어들려는 세종을 구조대원들이 가까스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온몸이 물에 젖어 있는 걸 보니 이미 몇 번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 개가 새벽부터 여기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덕분에 빨리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장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종이 정말로 위험을 미리 알고 구조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물에 빠진 아이는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물이 탁하고 유속이 빨라서 수색이 쉽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세종이 갑자기 특정 지점을 향해 달려가더니 계속해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기야, 여기를 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세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고 세종의 공로가 지역 언론에 크게 보도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빠, 잠깐 와볼래요? 클레망스가 아틀리에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틀리에는 샤토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커다란 창을 통해 루아르 강과 포도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아틀리에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펼쳐진 스케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파리 패션위크를 위한 준비 작업들이었죠. 이거 봐요. 클레망스가 책상 위에 오래된 책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에 관한 역사책이었는데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내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종이 이름이 세종대왕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클레망스는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정말 패션 디자인에 완벽한 영감을 줄 것 같아요. 저는 클레망스가 펼쳐놓은 스케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기본 자음들이 드레스의 실루엣으로 재해석되어 있었고, 오 같은 모음들이 액세서리 디자인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이번 패션위크 컬렉션 주제로 하고 싶어요. 한글, 문자의 아름다움, 한글, 더 뷰티 오브 레터즈라는 제목으로요. 클레망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스쳤습니다. 저희 가문의 일부 친척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거든요. 특히 사촌 형인 앙리 드 몽테뉴는 가문의 전통을 해치는 실험이라며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망스, 가족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해볼래요. 오늘 세종이 보여준 용기처럼요. 세종이 아무도 모르는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달려갔듯이 저도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어요. 클레망스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인으로서의 직감이 작동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독창성과 문화적 융합은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었거든요. 좋아. 그럼 회사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 마케팅팀의 이야기에서 글로벌 홍보 전략을 짜보자. 바로 그때 세종이 아틀리에로 들어와 클레망스의 발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이런 특별한 프로젝트에 영감을 줬다는 걸 아는 것처럼 당당한 자세였죠. 세종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저는 세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 플로랑스가 아틀리에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앙리 사촌이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 샤토에서 열리는 기부만찬에 몇 분 더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유럽귀족협회 자선 기부만찬이 저희 샤토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주요 귀족 가문들과 럭셔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좋은 기회네요. 클레망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한글 컬렉션 프리뷰를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정식 패션위크 전에 반응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보수적인 유럽 귀족들 앞에서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패션을 선보인다는 것은 분명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죠. 그럼 이번 주말이 진짜 시험대가 되겠군. 토요일 저녁 저희 샤토의 대연 회올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샹들리에 아래로 유럽 사교계의 명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영국의 윈저 공작 부부, 독일의 바이에른 왕가 후손인 막시밀리안 폰 바이에른, 그리고 프랑스 럭셔리 업계의 거물인 베르나르 아르노의 측근들까지. 총 60여 명의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은근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촌형 앙리가 데려온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명백히 전통적인 것만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루이, 오늘 밤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앙리가 와인 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클레망스의 그 실험적인 패션 이야기 말이야. 혹시 오늘 그런 걸 보여줄 생각은 아니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클레망스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바로 그때 연회올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종과 마르셀이 나란히 입장하고 있었는데 두 마리 모두 특별히 손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세종은 목에 한국 전통 놀이개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마르셀은 프랑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오, 멋진 개들이군요. 독일에서 온 막시밀리안이 감탄했습니다. 저 진돗개는 어디서 데려오신 건가요? 정말 품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저는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의 구조활동까지. 손님들이 흥미롭게 들어주고 있을 때 갑자기 연회올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클레망스가 우아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울 미자를 모티브로 한 실루엣에 금실로 수놓은 한글. 자음과 모음들이 샤토의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클레망스가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선보일 작품은 한글, 문자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만든 것입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애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클레망스에게 집중됐죠. 저희 가족의 진돗개 이름이 세종인 것처럼 한국 문화와 프랑스 전통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세종이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클레망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아하게 앉아서 마치 패션쇼의 파트너인 것처럼 포즈를 취했죠. 연애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브라보! 막시밀리안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융합은 처음 봅니다. 전통과 혁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윈저 공작 부인도 감탄했습니다. 저게의 품격과 드레스의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앙리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귀족 출신인 샤를 드 브르타뉴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죠. 흥미롭긴 하지만 과연 유럽의 전통적인 패션계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샤를의 도전적인 질문에 연애홀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애홀 밖에서 갑작스럽게 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강에 빠졌어요. 연애홀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창가로 몰려가 바깥을 내다봤죠. 샤토에서 500m 떨어진 루아르 강변에서 횃불 같은 불빛들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 강에 빠진 모양이군요.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클레망스와 세종, 그리고 마르셀도 뒤따라왔죠. 몇몇 손님들도 호기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강가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아침과는 달리 밤이라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연회에 참석했던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르크가 샤토에서 강변 산책을 하다가 실족한 것 같습니다. 소방서 구조대장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치라이트도 한계가 있고 바로 그때 세종이 갑자기 강변 특정 지점으로 달려가더니 계속 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과 똑같은 행동이었죠. 저기요. 저게가 가리키는 곳을 봐주세요. 구조대원들이 세종이 짖는 방향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췄습니다. 그러자 약 50m 하류 지점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구조대가 즉시 보트를 띄웠지만 강의 유속이 빨라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마르크는 점점 더 하류로 떠내려가고 있었죠. 세종이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빨리 가라,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세종아, 내가 길을 안내해라. 저는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종이 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마르셀도 뒤따랐습니다. 구조대와 저희는 두 마리 개를 따라 강변을 이동했죠. 세종이 멈춘 지점은 강이 살짝 굽어져 있어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린 곳이었습니다. 구조대가 그곳에서 로프를 던지자 드디어 마르크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잡았습니다. 마르크가 무사히 구조됐을 때 강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회에 참석했던 귀족들도 하나둘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진돗개가 정말 사람을 구한 겁니까? 막시밀리안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구조 요청을 한 거죠. 윈저 공작 부인이 세종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군요. 이런 지능과 충성심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사람은 의외로 샤를 드 브르타뉴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클레망스에게 다가왔죠. 젊은 아가씨, 제가 아까 무례했습니다. 샤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게의 품격과 용기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진정한 귀족성이란 혈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그런 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컬렉션이라면 분명 특별할 겁니다. 클레망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 패션위크에서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앙리도 다가왔습니다. 루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나 보군. 세종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전례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옳을 때도 있는 것 같다. 달빛 아래 루아르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클레망스 옆에서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서 있었고 마르셀도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이제 정말 파리가 기대되는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종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기적이 파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연애 손님들이 하나둘 샤토로 돌아가는 가운데 클레망스가 세종을 안아 올렸습니다. 세종아, 내가 우리에게 준 용기로 파리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세종이 클레망스의 얼굴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3월 첫째 주 파리 패션위크를 2주 앞두고 저희 가족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마지막 의상 수정 작업에 매달려 있었고 저는 회사 차원에서 이번 패션위크를 글로벌 마케팅 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빠, 세종도 파리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클레망스가 아틀리에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런웨이에서 세종과 함께 걸을 생각이야? 네. 한글 컬렉션의 완성은 세종과의 협업이어야 할 것 같아요. 세종대왕의 이름을 가진 개와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파리 패션위크에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공 이동부터 숙소, 그리고 쇼장 내 안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클레망스, 파리 패션위크는 샤토에서의 작은 모임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백 명의 패션 관계자들과 언론이 몰리는 곳이야.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종이 없으면 이 컬렉션의 의미가 반감될 것 같거든요. 그때 마침 회사 마케팅 디렉터인 소피 르클레르가 샤토로 찾아왔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관련 최종 브리핑을 위해서였죠. 루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피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레망스의 한글 컬렉션 소식이 이미 패션계에 퍼지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정말요? 클레망스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CNN 스타일과 보그 파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피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진돗개와 함께 런웨이에 서는 계획에 대해서는 패션위크 조직위원회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망스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진돗개가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동반동물이나 문화, 홍보대사 같은 지위를 받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죠. 바로 그때 세종이 아틀리에로 들어와 클레망스 발치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루아르 강에서의 구조활동 이후로 세종의 명성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상태였죠. 루이, 혹시 세종의 구조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피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서 시민 안전에 기여한 동물에게 주는 표창이 있어요. 만약 세종이 그런 표창을 받는다면 그럼 세종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회기여 동물로 인정받는 거군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소피, 당장 내무부에 연락해봐. 그리고 지역 소방서에도 세종의 구조활동에 대한 공식 증명서를 요청해보자. 3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서 세종에게 시민안전기여상을 수여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두 번의 인명구조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이제 세종은 명실상부한 프랑스의 영웅견이에요. 클레망스가 기뻐하며 세종을 끌어안았습니다. 패션위크 조직위원회에서도 특별 허가를 내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일주일 전
저희는 파리의 르마레 지구에 있는 패밀리 아파트먼트로 이사했습니다. 19세기 건물을 개조한 이곳은 패션위크 기간 동안 임시 아틀리에와 거주지를 겸하는 공간이었죠. 클레망스는 마지막 리허설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특히 세종과의 협업 동선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매일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세종아,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해. 런웨이에서는 모든 동작이 우아해야 하거든. 세종은 정말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만에 클레망스의 페이스에 맞춰 걷는 법을 터득했고, 심지어 특정 지점에서 포즈를 취하는 것까지 익혔어요. 하지만 패션위크 3일 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클레망스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컬렉션 중 가장 중요한 작품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사라진 건 클레망스가 가장 공들여 만든 세종대왕 드레스였습니다. 한글 창제의 정신을 담아 히읗, 아, 니은, 기역, 리을 6글자를 금실로 수놓은 작품이었죠. 패션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었던 가장 중요한 의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지? 어젯밤까지 아틀리에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없어졌어요. 문은 제대로 잠겨 있었는데.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패션위크 직전이라 경찰도 바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루이,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패션계에는 라이벌 디자이너나 브랜드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세종과 함께 샌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평소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종이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코를 킁킁거리더니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아, 어디 가는 거야? 세종이 멈춘 곳은 샌 강변의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클레망스의 세종대왕 드레스였습니다. 저기요. 제가 소리치자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재빠르게 그의 앞을 막아섰죠. 으르렁. 세종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남자를 위협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세종이었지만 주인의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인한 면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걔를 치워주세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경쟁 디자이너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클레망스의 한글 컬렉션이 주목받는 것을 질투한 어떤 디자이너가 방해 공작을 벌인 것이었죠. 다행히 드레스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훔친 직후 겁이 나서 쓰레기통에 숨겨둔 상태였거든요. 세종아, 내가 또 우리를 구했구나. 드레스를 되찾은 후 저는 세종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종의 뛰어난 후각과 직감이 없었다면 가장 중요한 작품을 영영 잃을 뻔했습니다. 드디어 파리 패션위크 당일이 왔습니다. 클레망스의 쇼는 저녁 8시 루브르 박물관 근처의 카루젤 뒤 루브르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쇼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런웨이 양쪽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설치됐고 조명은 한국의 전통등을 연상시키도록 디자인됐죠. 클레망스, 긴장되지? 백스테이지에서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세종이 함께 있으니까 용기가 나요. 세종은 특별히 제작된 한복 스타일의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시옷자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었는데 정말 품격 있어 보였어요. 세종아,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실수하면 안 돼. 클레망스가 세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종은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7시 관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에디터들, 바이어들, 셀러브리티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언론까지 총 30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앞자리에는 샤토에서 만났던 막시밀리안과 윈저 공작 부인도 보였습니다. 그들이 파리까지 와서 클레망스의 쇼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죠. 5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신호가 들렸습니다. 클레망스, 세종, 파이팅!
드디어 쇼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하자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글의 기역자를 형상화한 드레스의 미니멀한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어서 니은, 디귿, 리을 등 각 자음을 테마로 한 의상들이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모음 시리즈에서는 아, 오, 우의 기하학적 라인이 드레스의 실루엣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관객석에서 장엄해 라는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날레 순간이 왔습니다. 클레망스가 세종대왕 드레스를 입고 세종과 함께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자 런웨이 끝에서 클레망스와 세종이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쇼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관객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클레망스의 드레스는 정말 예술품이었습니다. 한글의 한을 금실로 수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전체에 히읗, 아, 니은, 기역, 리을이 흘러내리듯 자수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종의 자세는 정말 왕족 같았습니다. 머리를 당당히 들고 클레망스와 완벽하게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모습이 런웨이의 진정한 주인 같았어요. 런웨이 중앙에 도착했을 때 클레망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세종에게 손짓을 했죠. 세종이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관객석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정말 놀라워. 믿을 수 없어. 감탄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파리 런웨이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재현되는 광경에 감동한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쇼가 끝난 후 백스테이지는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패션 에디터들과 바이어들이 클레망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세종은 그야말로 스타가 된 기분이었어요. 클레망스, 정말 대단했어. 막시밀리안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융합은 처음 봤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네요. 윈저 공작 부인도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 진돗개는 정말 왕족 같더군요. 품격이 남달라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쇼가 끝나고 1시간 후에 벌어졌습니다. 클레망스, 큰일이에요. 소피가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난리가 났어요. 세종과 함께한 런웨이 영상이 벌써 100만 뷰를 넘겼어요. 정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서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프랑스 디자이너라고 하면서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진돗개와 한글, 파리 패션위크 키워드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이.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하버드 동창이자 현재 세계적 방송사 파리 지국장인 마이클 존슨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 여기서 뭐해? 클레망스의 쇼를 취재하러 왔지. 그런데 정말 대단하더군. 본사에서 긴급히 특집 방송을 만들자고 연락이 왔어. 특집 방송요? 파리에서 만난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 국제방송에서 30분 특집을 방송할 예정이야. 클레망스와 세종이 주인공이지. 이 순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빠, 이게 꿈인가요? 클레망스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하지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10시쯤 갑자기 쇼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저희가 밖으로 나가보니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소방차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기 사람이 고립되어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2층에서 어떤 사람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화재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종이 갑자기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아, 위험해. 클레망스가 소리쳤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화재 건물 근처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이 고립된 사람이 있는 창문 바로 아래에서 계속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가 뭘 하려는 거지? 소방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행동을 자세히 보니 단순히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패턴으로 짖고 있었어요. 마치 모스 부호처럼요. 혹시 저게가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소방대원이 말했습니다. 걔들은 후각으로 건물 내부의 구조나 사람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어요. 소방대장이 세종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조작전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종이 가리킨 지점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 경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분 후 고립되었던 사람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군요. 소방대장이 세종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덕분에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이 세종에게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패션쇼의 스타에서 인명구조의 영웅으로 세종은 정말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세종의 이야기를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파리 패션위크의 스타가 된 한국의 진돗개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린 진돗개, 파리에서 영웅이 되다. 세종대왕의 이름을 가진 개가 프랑스에서 보여준 기적. 클레망스와 세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패션쇼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종아. 파리의 아침, 에펠탑이 보이는 호텔 창가에서 저는 세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거야. 세종이 꼬리를 살랑거리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종에게 한국문화 홍보대사 명예직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종이 정말 외교관이 되는군. 클레망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세종은 처음부터 우리의 대사였어. 사랑과 용기와 아름다움의 대사 말이야. 그로부터 1년 후 클레망스의 한글 컬렉션은 전 세계 럭셔리 부티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여전히 클레망스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루아르 밸리의 샤토에는 이제 한국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아름다운 문자가 세종이라는 이름의 진돗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오늘도 샤토의 포도밭을 달리며 새로운 모험을 꿈꾸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돗개 세종과 함께한 특별한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